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걸로 중1 학생도 한번 했고 중3 학생도 한번 했고 오늘은 이제 고1 학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 방법이지만 적용될 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찍게 된 이유는 고1 학생들이 중학교 때 뭐 본인이 잘했든 못했던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중학교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아니 막 3배나 열심히 했대요 본인은. 그런데 나 옛날에 중학교 때 90점 맞았는데 왜 60점 나왔냐고 50점 나왔냐고 자꾸 물어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1 학생이 기말고사까지 필요한 시간, 매 주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완벽한 공부법을 알려달래.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완벽에 가까운 공부법. 이렇게 하는 애 없어요. 요거 한 반절 하니까 서울대 가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은 이거 한 30% 하고도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도발을 하길래 지식인에서 저도 답변을 한번 해주려고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진 않아요. 다 건너뛰어서 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뭘 하고 뭘 빼먹고 있느냐, 그걸 빼먹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교과서 읽기예요. 근데 교과서 읽을 때 이렇게 중간 끝나고 기말이 여기까지인데 요 앞에만 읽어서는 소용없고 이거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게 예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냐? 속도 차이에서 나요. 속도 차이에서. 실제로 6등급 아이는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4달을 공부하고요. 1등급 안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붙은 애는 아침에 수능 특강을 사서 다 풀고 오답 정리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6등급 애는 100일을 공부하고 1등급 애는 하루 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100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차이는 어디서 나냐? 2등급이요. 6등급과 2등급은 10배 차이 나고 2등급과 1등급도 10배 차이 나요. 뭐에서? 일단 분량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분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학을. 이해됐어요? 그런데 현재 앉아있는 학생은 선행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선행을 저기는 안 했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지금 후발주자입니다. 후행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쫓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등급 아이들 여기 상황에서 정체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가서 여기 홀딱 뛰어넘으면 1등급 안에서는 재능도 많이 차이나요. 요 1등급 턱걸이까지는 노력인데 1등급 안에서는 재능도 차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공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1등급 들어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1등급 컷까지 가기가 힘들지. 자, 그러면 자, 1주 동안에 1주인데 이걸 2주 잡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근데 1주 동안에 교과서를 다 봐야 돼요. 일단 샤프로 한번 읽고 검은 볼펜으로 중요한 거 체크하고 파란색으로 파고들 거 질문할 거 체크하고 빨간색으로 시뻘건 시험 나올 거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샤프로 2-3번 읽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2번 읽고 파란 펜하고 빨간 펜으로 2번 읽어서 이 교과서 일부를 10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요는 그것 중에서 다음번에 요점 정리에 써놓을 걸 형광펜으로 하는 게 이게 시간 절약에 제일 도움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일,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영어는 진도 따라서 나가고 모의고사 아직 안 봤으니까 다 하지 못하고 수학도 교과서를 읽을 건 없잖아요. 실제로 수학을 읽고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좀 빨라지는데 이건 따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어, 탐구, 두 과목, 역사. 그죠? 그 다음 영어 조금 읽고, 영어 자습서는 읽을 수 있죠? 그러면 5일 딱 걸리니까 하루에 한 과목은 이렇게 다 끝내줘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서 체크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잖아. 아? 공부하는 척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체크했는데 접수 안 나오면 쪽팔려갖고 일부러 체크 안 하잖아. 창피해서. 안 그런가요? 어? 그러니까 일주일을 통해서 자습서를 해요. 자습서. 그럼 2주예요. 그럼 2주 동안 나머지 남은 6주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예습 구간이에요. 예습 구간. 그러니까 예습 구간이니까 영어도 예습하고 듣고 과학도 예습하고 들었을 때 수업이 훨씬 풍족하게 돼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 교과서를 자습서를 통째로 이걸 예를 들어서 10번 이상을 읽으면 이 평가 문제집이나 이 문제 풀 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네 금방금방 찾아요. 내용 확인 안 해도 돼요. 이 10번을 했을 때 뭐가 발생을 해요? 속도의 증가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켜서 일정 수준 이상 빨라진 거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 범위 국석 엄청나는 50페이지를 10분 만에 다 보잖아요. 이 가속도의 법칙이 문제 풀 때 적용이 돼야 중위나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가속도의 법칙도 적용하지 못할 만큼 이걸 읽지 못했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충실히 할수록 가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2주에 따라서 나머지 6주의 속도가 5배가 되느냐 10배가 되느냐를 좌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30번에서 50번 반복하게 되거든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문제 서너 번 틀리고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해됐어요? 속도를 빨리 해서 가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중심으로 하면 되고,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를 5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암기가 되고, 나중에 암기할 거를 형광펜으로 체크하다 보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단계의 자습서를 보면 보통은 학습 목표를 보고 작은 제시글 밑에 설명된 작은 글씨, 그 다음에 작은 글씨 옆에 설명된 작은 설명들, 그 다음에 박스나 표로 되어 있는 큰 설명들, 그 다음에 요점 정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수업을 하고 가르치지만, 공부할 때는 제일 뒤에 있는 요점 정리 보고 큰 설명, 큰 박스에 있는 도표 다 보고 옆에 짜잘한 설명들 보고, 그 다음에 제시글을 읽으면서 제시글에 있는 밑에 있는 시험 나올 거는 거 체크한 다음에 서술형 때문에 학습 목표를 보고 그 중에서 형광펜으로 칠 만한 걸 딱 치면 적어도 위에서도 5번, 아래에서도 5번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번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15일을 소비를 해도 상관없어요. 10번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서 수업 시간에 자습서를 쳐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밑줄 치고 중요한 거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수업 시간에만 10번 이상을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놓으면. 자, 그러니까 여기 수업 나갔는데 다음에 여기 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겹쳐져서 나중에 여기까지 돼요. 수업이. 여기 수업 나갈 때는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은 막 한 20번, 30번 읽게 돼요. 이해되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과서 읽는 거, 아니면 자습서 읽는 거. 계속 읽어서 본문을 외울 만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형광펜으로 이거 시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되죠. 읽기 싫으면.
요거 착각할 것 같다. 이런 것만 형광펜으로 다 체크하면 야자 시간에 이걸 띠리릭 정리하면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본 것 중에 형광펜 있는 거 골라내면 20개에서 30개 되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 하면 그게 1000개거든요. 그럼 2달 하면 그게 2000개거든요. 그럼 이상등급 홀떡 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형광펜 치고 마무리 짓고 이 형광펜 친 거를 어디다가 요점 정리하는 그게 핵심 리스트예요. 핵심 리스트를 또 형광 툴트예요. 이거 시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주를 보내면 그 다음에 한 주 정도는 자, 여기도 요점 정리 있어요. 그죠? 근데 평가 문제집을 한 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홀수번 풀고 짝수번 풀고 홀수 짝수에서 틀렸던 거 풀면 3번에 풀어서 풀 수 있네요. 그쵸? 그럼 전체를 또 3번을 훑어볼 수 있네요. 빨리 나가고 속도감도 있고. 그런 다음에는 오답 문제에 틀린 거를 형광펜 쳐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첫 번째 시작점은 이거예요. 이거부터 해도 돼요. 자습서의 평가 문제랑 평가 문제집의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합쳐요. 플러스를. 그럼 뭐라고요? 줄거리가 잡혀요. 그러면 이 형광펜 치는 걸 전부 다 여기다 추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만 봐도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요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뜰하게. 그쵸? 이렇게 지나면 벌써 몇 번을 나갔어요? 15번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까지 다 풀어봐야 7, 8등급 나와요. 실제로. 문제 하나도 안 풀었잖아. 족보나. 그런데 이거를 자습서 평가 문제들 다 이거를 하나도 못한 애들한테 할 수 없이 권한 게 이게 족보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개념. 이거를 읽었으면 이걸 후루룩 금방 보고 읽고 그냥 답만 써보면 그냥 끝나니까 50페이지를 해도 10분, 20분이면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읽었으니까 이걸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개념 문제도 개념이 있고 빈칸이 있고 해봤죠? 기본 문제가 있죠? 거기 모르는 용어나 문장 물어봐야죠. 그래서 4단계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 이게 사이사이에 자기가 형광펜하다 체크해서 질문할 거라 아니면 요거는 핵심 정제 추가할 거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공부하고 버려야 여기에 모여야 다음 단계를 나가는데 이거를 들고 있으면 계속 무겁기만 하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기본 문제 풀어요. 그리고 족보다 큰 문제 개념 있고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최상위 1, 최상위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다 출제도 풀어야 되고. 문제만 5단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다 푸는데 요것도 한 개만 풀면 좀 그렇잖아요. 1차 풀고 2차 풀고 요거 틀린 거 간단하게 해설의 리스트 정리하고 1차 풀고 2차 풀고 해설에다 형광펜 친 거 나중에 추가 정리하고 추가 정리하고 요거 추가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요 핵심 리스트를 다 어디로 가요? 여기다가 다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차 정리가 끝난 거고 그러면 6등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학생 때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학교 공부법으로 하면 6등급이라는. 그래서 현실로 느껴봤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6등급이구나.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1주 했고 1주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평가 문제집 뽑는 거를 1주 한다면 3주죠. 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묻는데 이거 푸는 거 뭐 2주 잡고,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주 잡고, 요점 정리까지 하면 3주죠. 요거. 근데 요점 정리도 못해. 왜? 이거 못하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를 해야 됐거든. 중학교 때는 없었는데. 미치게. 모의고사도 시험 본 거, 그래, 시험지는 갖고 있는데, 369. 그거 해설서 달라고 줘서 해설서 줄게 딱 줬더니 50페이지야. 해설서 말고 변형 문제도 있대 하고 줘. 손도 못 대었어.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50페이지 언제. 시험 범위만큼 분량이고
이 변형 문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 막. 맞죠? 또 부교재도 있던데 나가다 보니까 노트하고 요 부교재 해설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 변형 문제도 있대. 그리고 요거 했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라고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가 하나였는데 고등학교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늘어나네요. 3배로. 거기다 3배로 늘어났는데 중학교 때 양만큼 여기 아니잖아요. 분량도 막 5배, 10배잖아요. 문제 푸는 것까지 치면. 그죠? 그러면 각각 10배씩 해서 3배로 늘어났더니 이 분량이 30배가 늘었대요. 실질적으로. 아니 문제 싸놔도 알잖아요. 뽑아놓은 거 쭉 싸놓으니까 30배잖아요. 30배가 늘었는데 자기는 3배를 열심히 했다고 왜 점수 안 올라가냐면 요거는 30배 늘었으니까 10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30배 늘었어도 10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0배 열심히 한지를 못하고 고등 중등 생각으로 3배 열심히 하면 이건 돌파를 못하죠. 6등급을. 이게 30배인데 왜 못해? 모의고사 하나도 손 못 댔거든. 부교재도 거의 손 못 댔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30% 문제 틀리고 여기서 30% 틀리고 또 중학교랑 다르게 서술형이 엄청나게 많아서 또 30% 틀려버리면 그지? 10점 20점 진짜 나오잖아. 교과서 다 하고 문제 풀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5등급 4등급을 돌파를 하려면 모의고사 부교재를 공부를 해야 돼. 일찍. 자 그러면 이거를 써주면 1주하고 3주하고 4주 5주 자 6주 7주 한 주에 한다고 치더라도 학교 노트하고 체다보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시험이네. 여기 이거 좀 풀다가 8주 그지? 그렇게 해야 4등급이야. 빠듯하게 한 번 한 거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야 학교 자료에서 노트 안 보냐? 학교 선생님 프린트 안 보냐? 당연히 봐야지. 학교 기출문제 안 보냐? 당연히 봐야지. 유사학교도 봐야지.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 했다고? 아니라고. 최다 오답도 1차, 2차 풀고 오답 정리하고 리스트 해야 되고. 아니 한 단계마다 2회밖에 안 풀었는데도 이만큼 걸려. 그러니까 4주 공부안에는 영수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1등급 나오든지 거의 95점, 90점 이상 맞는 애들이 4주를 나머지 영수 빼고 그치? 영수 빼고 국어도 잘해. 모의고사 1등급이야. 그럼 건방하지. 속도가 빠르니까. 탐구 2개도 건방하지. 한국사도 모의고사 나오니까 그냥 잘하지. 건방하니까 걔는 4주면 돼. 왜? 여기 0으로 했지만 중급하고 고급을 걔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초급을 할 필요 없어. 4주를 1주면 다 해. 건너뛰어도 되고. 그러니까 4주에 가능한데 2등급이면 5주 해야 되고 3등급이면 6주 해야 되고 그지? 4등급이면 7주 해야 되고 5등급은 8주 해야 되잖아. 그럼 5등급 밑에는 다 8주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계속 기말 시간 아니오. 제대로 하려면. 그치? 맨날 죽어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가속도가 날 때까지 한계치를 한번 넘어봐야 2, 3등급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 가지 틀린 경험을 하면 시험 볼 때 그런 경험 쏙쏙쏙 피해가잖아. 미리 들려봐야 피해가지.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해봅시다. 안되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습서 평가 문제까지 요게 기초 단계라고 쳐봐. 기초 단계 2주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2주 동안 이걸 몇 회? 몇 번 읽었냐? 이게 최대한 많이 될수록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느냐 많으냐 안 그래? 이게 저 자격이 되겠네. 그러니까 끝까지 기말고사 끝까지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2주 안에 해내지 못하면 그치? 계속 밀리지. 밀린다는 건 뭐야? 이걸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 여러 번 읽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가속도라도 붙는데 가속도 자체를 못 붙어. 문제 풀면서 찾고 있어, 읽으면서. 그러지 않아? 6, 7등급은, 그지? 에? 어디 있는지 뻔히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끝내자마자 족보를 주게 되면 따다다다닥 잡수면 순식간에 끝나지, 그지? 에? 그러면 생략해도 되지, 어느 정도는. 이거를. 그러면 기본 문제, 중급 문제, 요거를 같이 묶어서 순식간에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요거를 1주 만에 끝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최다 출제 문제나 최다 오답 이런 거 이런 것까지 해서 1주까지 하면서 요점 정리하면 4주 만에 교과서가 다 끝나죠. 그러니까 4주 만에 현재 지금 시험 보는 6등급 수준까지 끝내줘야 된다는 거죠. 4주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한 시험 기간 이렇게 했죠. 빡빡하게. 그거를 한 달 땡기면 그 다음에 이제 몇 주가 남아요? 이제 4주가 남죠. 그렇게 해야 이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또 보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언제 거 들어가든지 하든지 아니면 요 부교재를 보든지 자세하게 학교 자리를 자세하게 보든지 해서 요게 또 얼마큼 걸릴까요? 2주 걸리겠죠. 이해돼요? 그럼 최소한 2주는 남아야 여기 빵으로 되어 있는 이 중급 난이도 서술형 최상위권 문제 이런 거 풀어보지 이런 거 풀어보지 않을까요? 최상위권 중급이나 상위라 이거를 상위권 거의 뭐 극상위권 아이들은 항상 풀고 있잖아요. 어려운 수학 문제지. 그치? 근데 최상위 문제를 하나도 안 접하고 시험 볼 수가 없어. 그런데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이거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수학 중심으로. 근데 수학을 빼놓고 국어 최상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어 중급까지는 가야죠. 최상위는 없어도 단어 외우고 그래야 되니까 2주는 시간 더 있어야 되잖아. 탐구 최상위 있어요? 없죠. 중급도 없죠. 역사 최상위 있어요? 없죠. 문제 많이 풀면 되죠. 그러면 수학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2주가 있으면 다 외우고 문제 충분히 풀고 학교 기출도 유사 기출도 다 풀 수 있네요. 2주면. 그러면 3등급, 2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로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4주까지는 중등 공부랑 똑같다니까요. 4주 저번에 너희들이 4주 한 거를 중학교 때 했으면 대전 중심권에서도 93, 4점, 95점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아니 양이 많아서 건드려야 이걸 봤던 거야 풀고 한번 풀어본 거야 풀고 틀려본 거야 푸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건들지를 못한 게 많은 거지. 예?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문제 풀 때 경험하니까 낯설어갖고 안 되고 나중에 딱 답 보고 딱 보면 그럴 법하다 이거 답일 것 같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오. 그거를 뭐라고 2주 동안 자, 이 4주는 뭐예요? 교과서 끝난 거예요. 요점 정리까지. 이 2주에 뭐라고요? 부교재라는 부교재 모의고사 너무 빡빡해요. 그러면 이 4주에 부교재까지 교과서로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되죠. 왜? 어떤 과목은 작잖아. 어떤 과목은 많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2주 동안에 뭐라고요? 중급하고 최상위하고 서술형까지 다 해줘야 끝나죠. 그런 다음에 딱 2주 남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전 연습을 1주 내내 봐야 돼요. 시험을. 계속. 이때는 가속도가 붙어갖고, 많이 푼 애들은 뭐, 예를 들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파일 200개도 풀고 그러는데, 고등학생 200개 못 풀고 100개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왜? 빨라지니까. 항상 도전 보니까 이거 나오면 이거 답, 이거 나오면 이건 좀 어렵지 시간 걸리고 나머지 이거 답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래서 실전 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 실제 시험 됐을 때 시험주에 실전 시험 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암기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통째로 교과서를 영어를 계속 보면서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든지 이런 시간이 되면서 시험 기간에 실전 테스트 하면서 암기한 거 추가로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전 테스트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해줘야 그래야 2등급에서 0.8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이렇게 실전 테스트 하는 거는 몇 등급이든 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그래야 시험 보는 감도 생기고 그렇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 1등급 안에서도 여기까지가 이렇게요. 대전으로 치면 여기가 한밭대예요. 한밭대. 한밭대 공주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충대예요. 충남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기권이에요. 경기 인서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인서울. 여기서부터 여기가 스카이. 예? 서성안, 충공예시, 건동호 뭐 이렇게 해서 이 대학 레벨대로 쭈루룩 써 있는데 요 1등급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일수들을 여기다 쭈루룩 써봤어요. 기본적으로 최소치 빨리 했어도 60일 들어요. 딱 봐봐. 이 중급 난이도는 빵1이야. 빵1 계산도 못했어. 아이고 최상급하고 중급은 요 중급하고 최상급의 날짜도 못 줬어. 근데 절차대로 쭈루루룩 나가는데 뭐라고요? 60일 들어요. 그러니까 2달 꼬박 들어요. 이건 올백이야. 올백. 출제자 입장, 선생님 입장 생각해서 문제 변형 연구하는 거. 어? 이런 거 차이. 이거는 하지도 못해. 그건 자주 틀리는 문제 이론식, 테마식 정리, 실수 통계 내고 다 1등급 안에 들어가서 얘기지. 그러니까 자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적어도 제일 1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과서하고 부교재 읽기요. 답을하고. 근데 교과서만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자습서 읽으라는 얘기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부교재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기말고사 범위까지. 이거를 5번 이상, 7번 이상, 그래, 7번 이상 읽었을 때 공부 준비해요. 이 준비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달리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1주 더 걸릴 수도 있어. 10번 읽으면 2주. 근데 자습서는 너덜너덜 해줘야지, 부교재랑.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평가 문제집,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하면 그것도 금방 끝나잖아, 이거. 플러스에도 상관없지. 그러면 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2주 안에 다 끝나는 얘기야. 그러면 국어 자습서 평가 문제집 오케이. 근데 영어도 오케이. 수학 빼놓고는 탐탐, 한국사. 영어 빼놓고는, 수학 빼놓고는 다 해야지, 자습서를. 그러는 상황에서 수학 기초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래? 근데 이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읽어갖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17번이라고 쳐봐. 읽은 걸 수업 시간에 계속 같이 읽었어. 좀 신경 써서 체크하고.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속도 이제 가속도 장난 아니오.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2주 됐어. 그러면 2주 동안 뭐를 해야 돼? 아니 족보에 있는 기본 단계 개념하고 기본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 2개. 개념과 기본 문제. 그래야지 내가 어느 방향성인가를 알게 되지. 뭘 개념을 못했나. 그러면 2주 지나면 이제 시험기간 4주 남았는데 아직 지금 범위는 안 발표했지만 대충 범위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나머지 있잖아. 범위 잘못 선정한 걸 해야 되잖아. 그렇게 딱 하면 진짜 기말고사 이제 4주 남은 거지. 그런데 이거를 교과서랑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랑 부교재랑 이렇게 4주 다 끝냈다고 치고 여기에서 족보에서 1번 기본 문제하고 중급 문제 끝났다고 치면
그지? 여기 들어가서 4주 돼서 해야 될 거는 최다오답, 최다 기출, 최다 오답, 학교별 기출, 그지? 서술형 이 4종 세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주에 1주를 딱 치면 그러면 모의고 이제 시험범위 발표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안 한 거 또 보완해야 돼. 솔직히 한 주는 변화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막 착 넘어갈 것 같아. 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밀리니까 한 주 빼놔야 돼. 한 주. 그럼 실질적으로 딱 2주 남았어. 2주. 그러면 한 주는 뭐 해야 돼? 실전 시험 봐야지. 최상급을 보던 중급을 보던. 그러면 암기하고 시험 기간이 바로 그냥 시험 기간.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4주를 미리 땡겨서 해놓으면 이 4주가 문제 풀고 틀린 것만 하니까 부담이 적어. 그냥 몇 문제 갖고 다니면 돼. 그거 풀고는 돼. 오늘 요만큼만 풀자. 오늘 요만큼만 풀고 틀린 거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하면 이때 가서 어떻게 자습서 읽고 있어. 너무하잖아 그런 거. 해봤지.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고? 며칠 안에? 4주? 아니, 그니까 자수하고 교과서하고 평가 문제집까지 요게 몇 주 안에 끝나는 거야. 부교재까지 읽는 거. 일주에는 불가능하지. 2주. 아, 2주도 빡빡할 걸리네 아마. 3주를 잡으면 3주에 이걸 몇 번 볼 거냐고. 횟수가 중요하다고. 그걸 한 번 보면 보나 마나는 거고, 이걸 빠르게 봤어 어떻게 해도 모르겠지만, 근데 20번 보면 어마무시한 화력이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 전에 그거 읽을 때 좀 빨리 읽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읽어서 이거 다 외우고 가야지. 아니, 나중에 외울 시간 충분히 또 있고, 문제 풀리는 것만 외워도 되고, 정신없이 풀고, 또 개념 또 나오고, 또 요점 나오고, 계속 나와. 그지? 계속 보면 돼. 단 정말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봤어.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풀었어. 100문제 중에서 지가 20에서 40개를 틀렸으면 이 40개를 틀린 건 요거는 요거 때문에 틀렸어.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써놓잖아. 특징을. 그럼 쭈르륵 보면 다음에 다시 이걸 안 틀리는데, 이거를 형광펜 체크하는 요 작업을 안 하잖아. 그럼 그거를 다시 보지도 않으면서 그때 풀었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틀렸지? 그때 그거 있었었는데? 그래서 막판에 요점 정리할 거를 뭐를 내가 외우고 뭘 해야 될지를 총정리로 형광펜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막판에 저번에 나랑 국어 요점 정리했지. 형광펜 친 거 그렇게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는다고. 이렇게 형광펜 치는 건 다 설명해 준다고. 오케이? 네? 자, 다시. 그러면 좋아. 2주, 3주, 2주 잡고 교과서를 못하니까, 그지? 학교에서는 읽어야 되고 샤프로만. 자습서하고 플러스 부교재 못하겠으면 부교재 프린트 주고 그러잖아 내가. 이거를 다 2주 동안에 몇 번을 읽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치? 근데 맘먹고 탐구 자습서 읽으라고 치면 어디 읽어요? 그냥 찍어야지. 빗나가면 뭐라고? 2학년 1학기 때 하겠지. 1학년 2학기 때. 그지? 근데 대충, 야, 4단원 배웠는데 4-1 배웠는데 8-1 배우겠냐? 4-2 배우겠지. 그러니까 대충 찍어갖고 다 해야지. 네? 그리고 읽어놓으면 수업 들을 때 편하잖아, 더. 근데 또 수업이 있고, 수업 읽을 때 형광펜 보고 이거 시험 나올지도 모르겠다. 시험 나오면 좀 찜찜하다. 이런 것만 다 체크해놓고 그것만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습서하고 부교재하고 평가 문제집까지 합쳐서 3주 3주 동안 이걸 다 끝내셔야 돼. 3주 동안. 그런데 벌써 한 주 날렸어. 그잖아. 시험 보고 한 주 날렸잖아. 8주 아니잖아. 그치?
2주요. 좀 있으면 행사도 하기 시작한대. 그럼 또 한 주 또 날릴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것 같은데 5월달 공부 잘 안 되는 달이요. 그냥 날려, 애들이. 그래서 기말고사 보면 똑같아져. 그래서 공부하면 달라, 5월달에는. 자, 이거 끝난 다음에 끝난 걸 가져오는 족족 뭘 주겠어? 족보 문제를 주겠지, 개념하고. 그래서 물어봐갖고 분량을 조절해서 주겠지. 그치?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쭉쭉쭉쭉 달리면, 아, 1차적으로 요걸 읽은 상황에서의 기본적으로 틀리는 게 많아도 상관없겠지. 다음에 공부하면 되니까, 그치? 중국 고급 볼 때 맞추면 되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그러면 3주에고 요걸 2주에, 그럼 5주지. 그럼 3주 남았지. 3주 남기면 3주는 있어야 돼. 그래야 학교 기출, 최상위, 최다오답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한 다음에 뭐는 해야 돼? 실전 시험 연습은 진짜 제대로 한번 봐야 돼. 가속도가 붙고 진짜 팽팽하게 문제 푸는 것도 배우고. 아? 그러면 2주 남은 거고. 그럼 시험 전주에는 이거 틀린 것들 쭈루루 형광 패치인 거 요점 정리를 딱 해보고 시험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쭈루루 날짜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뭐라고? 이거만 하면 요 부분, 요거만 단단히 3주 안에 어느 정도 하면 여기에서 하면 시험 공부를 그 전에 했던 만큼이 돼. 3주 전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풀고 어려운 거 쉬운 거 구분하고 어떤 과목은 1등급 도전해보고 어떤 거는 3등급으로 선방해야 되니까 외울 거 외우고 해서 이 여유가 있어야 여기 영어 공부를 다 했는데 이걸 외울 시간도 없고 다시 볼 시간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반복을 왜 해? 왜 해? 자, 중학교 때는 뭐라고?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스타일로 했을 때는 니네가 본 걸로만 치면 고등학교 때, 고1 때 하면 애들 훌륭한 애들 많아. 안 하다가 놀다가 공부하는 애들 많고 너 공부했어 어느 정도는. 겁나게 막 미친듯이 죽을 듯이는 안 했어도 예의 차리면서 충분히 했고 예의 차리면서 했고 그지? 뺀질거렸지만 했고 얘도 뺀질거렸지만 했고 하기는 했어. 제가 놀았어요? 아니 했어. 그게 6등급 열심이야. 근데 하는 방식이 가속도나 속도감을 안 주면 이 2등급 열심히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옛날보다 좋아진 게 뭐냐면 요 5, 4, 3등급이 붕괴됐어. 코로나로. 얘네들이 다 일로 내려갔어. 그게 니네들이야. 니네들이 옛날 같았으면 네가 그 학교 갔으면 옛날 같았으면 3등급도 맞고 2등급도 맞췄어. 근데 코로나 되면서 애들이 늘어나 몰라 하면서 세월이 가갖고 붕괴돼가지고 낯설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글바글해. 6, 7등급이. 여기가 얇아졌어. 옛날에 이게 엄청 두터웠는데 5, 4기가. 근데 여기는 엄청 두꺼워졌어. 이렇게 이거 봐.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힘들고 여기에 몰쳐 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 3등급까지는. 6등급에서 3등급은 순식간에 니네가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해도 농담 아니라 가속도만 붙으면 그러면 뭐라고?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 거기까지 이해됐다? 안정적으로 직업을 갔는데 그런데 내가 2등급, 1등급을 못 뚫을 수도 있어. 왜? 이 중급 문제집을 안 하고 고급 문제집을 안 하면. 근데 수학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걸 뚫을 수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해. 니네가 둘 다 수학 재능은 좋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재능은. 그러면 2등급을 뚫을 수 있어. 그러면 1등급 턱걸이야. 그럼 1등급 턱걸이 뭐냐? 인서울. 그 다음부터는 각오하고 공부해야 돼. 스스로 본인을 괴롭히는 거 뭐라 그러지? 매조? 세디스트? 자기를 괴롭힐 만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기초 공부 상황에서 애들이 왜 이거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 중학교처럼. 그치? 왜 6등급, 5등급 나오는지 알겠지? 그 잘못 공부한 게 아니지.
덜한 거지. 왜? 이렇게 부교재랑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함정처럼 국어, 영어, 모의고사 다 나오잖아. 수학도 나오잖아, 실제로는. 에? 그러면 탐구 두 개는 어차피 고3들이 안 보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이고, 어느 정도 나오고, 역사 하나고, 그거는 누가 더 끈질기게 오래 해갖고 꼼꼼하게 외우느냐로 케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끈질기게 외울 시간이 없지 않냐? 일주가 몇 다고 생각을 다 하고. 그러면 국사, 뭐, 한국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나 이런 거, 과학이나 이런 거 달달달달 외우겠지. 그럼 1등급 치지. 근데 막판에 이게 뭐, 반온 게 있어야 한 줄을 빼갖고 그걸 외우든 말든 하지. 막말로 수학하고, 국어, 영어 조금 덜 맞아도 나머지 다 1등급 맞아버리면 걔야보다 내가 전부등수 높을 수도 있잖아. 그게 시간이 모자라서. 자, 그러니까 매일 올 때마다 뭐 검사 맡아야 돼? 자습서랑 평가 문제지. 둘 중에 하나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다 풀고 어느 정도 다 펜으로 되고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면 요거만 추가로 정리.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단계가 뭐 이렇게까지 다 해요? 아니요, 그냥 알려준 거야. 순차적으로, 등급상으로, 날짜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누가 괴담을 퍼뜨렸나 모르겠어. 어떻게, 왜 시험 범위가 4주요? 고등학생은 시험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계속이요, 계속. 자기가 알아서 쉬고 알아서 공부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아?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니네 계획을 섬세하게 짜주면 내가 권장하는 건 평가 문제집 다 있지. 과목마다 요점부터 해. 다 전과목 기말고사 다. 그 다음에 뭘로 가? 요 자습서 요점으로 가. 그 다음에 큰 설명 읽고 작은 설명 읽고 여기 이 글에 있는 요 파란색 있잖아요. 조그만한 설명들 중에서 설명 듣고만 다다다닥 체크하고 요거 읽고 끝. 그리고 순식간에 할 수 있어. 일주에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홀수본 풀고 짝수본 풀고 엄청나게 빨리 풀어. 틀리는 건 상관없어. 해설에다가 밑줄 쭉 친 다음에 형광펜 딱 쳐. 그러면 한 주에도 다 할 수 있어. 단 부교재 같은 거 이거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필요한 과목 자료를 요청해야지. 그러면 빠르게 이게 끝나지.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그럼 이건 일주에 끝났지.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맨날 뭐만 읽어? 교과서하고 요 자습서 갖다 놓고 줄치고 읽어. 샅샅이 여러 번 읽고 형광펜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약한 과목은 족보 달라 그러고 강한 과목은 바로 문제 풀어. 그치? 그래서 한 주 정도 해서 기본 등급, 중급은 안 되더라도 기본 중급하고 최다 출제까지 다 끝내. 그러면 1주지. 요 중급이지. 최다하고 최다 있지. 최다 오답과 최다 출제. 요거 중급 이런 거 1주 끝내. 됐어요? 그러면 1주, 2주, 3주 지났네. 그럼 4주차에 뭐 하냐고? 4주차에 그러면 서술형 그 다음에 서술형 최상위 2. 그래서 무한문제 풀이를 해봐. 4주차에. 그런 다음에 5주차에 요점 정리를 해. 5주차에 요점. 그러면 시험 발표가 나와있어. 한 3주 나오니까. 그러면 범위를 재조정해서 빠진 거를 다 하는데 6주야. 빠진 거 하는데 6주. 그러면 7, 8주 2주 동안에 뭐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학교, 기출, 외부, 선생님, 프린트 이런 걸 퍼펙트하게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실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당기면 그래. 이 책을 안 했잖아. 고난도를. 그래서 더 당기고 저 책 대신에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 풀어가지고 그런 문제와 유사한 게 나오든지 예? 내용이 힘들면 푸는 거를 도전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 뭐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그 과목마다 등급 작전 짜고 계획 짜고 변경시키면서 해도 되지. 근데 이거를 얼마나 딸리느냐, 수업 시간에 얼마나 읽느냐, 요 첫 번째 요거를 얼마나 땡기느냐에 따라서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가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발생을 하네. 근데 그렇게 가속도 붙어봐야 교과서고 요 중급하고 고급 맞잖아. 영어도 다 했는데 서술형 하려면 서술형만 따로 연구해갖고 서술형 있는 걸 다 풀어야 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부교재도 또 따로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여유 시간이 충분히 없으면 나중에 쫓겨갖고 못하는데, 이게 여유 시간이 될수록 이걸 땡겨서 압축시켜서 할수록 이거를 한 번 더 여기서 또 풀고 여기서 또 풀면서도 점검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만약에 이 실전 대비를 10회 풀었다 그러면 10일 남아서, 아니면 15회 풀었다고 쳐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서너 개 틀리고 메꾸고 서너 개 틀리고 그러면 3개씩 15면 45개잖아. 그럼 거기서 서너 개 걸리잖아. 그럼 한 등급 또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성의 있게 뽑아주면. 중등한 거에서 부교재랑 모의고사 아니면 서술형이라는 3배로 늘어나는 거에서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시험을 하니까 그래서 6등급 나온다는 거야. 요거까지 다 하면 한 덩어리 더 하면 5등급, 요거 한 덩어리 더 하면 4등급이잖아. 근데 문제풀이 다 하면 3등급 아니야. 그런 다음에 서술형이나 좀 고난도 정복하면 2등급 아니야. 그런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외우는 시간이 있던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1등급 돼야 1등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설명을 안 해준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늘어난다 힘들다만 얘기했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줘서 지금 제대로 얘기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얼마큼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